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그 공인중개사 관련되어 있는 규칙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을 파는 사람이 거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건지 또 요구했는 건지 앞으로 요구할 것인지 또 요구 안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집주인으로 또 받아서 그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들어가려 그러니까 세입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계약 갱신권을 주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안에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 그랬거나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법률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는 세입자가 낀 그런 주택을 매매하려 그러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 갱신을 하자고 했는데 또 안 하고 했다. 뭐 이런 문제의 개념을 떠나서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그 책임이 법적 책임이 이제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집을 우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네가 계약 갱신권을 할 거냐 또는 안 할 것인지 또는 뭐 정상적으로 나갈 것인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임차인들은 그 계약 갱신권을 한 번을 이회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을 내가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연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장 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 계약서에 이것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2년 더 살고 그때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나 이제 계약 갱신권 행사하는 겁니다. 앞전 2년은 뭡니까? 라고 그거는 그냥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의 케이스는 또 내가 연장을 해줄 때는 계약 갱신권에 의해서 계약 갱신해 주는 거다. 라고 적어야 다음 또 연장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세종시 같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전세가가 막 올라가니까 요번에 만기가 되었는데 계약갱신을 내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 그럽니까? 그래서 계약갱신권을 하려고 그러면 5%까지 올려야 되는데 한 10% 올려주세요. 10%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이걸 계약갱신권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2년 살다가 2년 뒤에 전세가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때 계약갱신을 쓰기 위해서 한 번을 아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인 경우에도 내가 계약갱신 행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로 연장하는 것이 계약갱신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권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살고 그다음 하는 것이 무조건 계약갱신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